제가 어제 오후 8시 브리핑에서 알려드렸듯이 김경애 변호사가 한상혁이가 정말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나쁜 놈들이니까 내쫓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전한 것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강 얼개가 그려졌을 겁니다. 제일 먼저 최강욱, 황희석이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하는 날짜가 3월 22일 오후 5시 5분이었습니다. 그걸 탁 받아가지고 누가 부숴보자 계검들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제보자 X 지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둘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 이것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단순히 최강욱, 황희석이 아니었다? 훨씬 더 높은 계층에서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권경영은 추가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라고 권경영 변호사가 글을 올렸죠. 이 글을 올린 거는 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정규뉴스에서 이걸 방송드리는 이유가 요 내용 중에서 이해찬을 때려버리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그날 저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서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는 있었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 내용에는, 자, 그날 통화 내용이 뭐라고요? 1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와 한상혁 위원장 간에. 뭔 통화를 1시간 반을 해요? 와우. 자, 1시간 반이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왜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을 건드려요? 검찰과 방통위는 업무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왜 방통위원장이 검찰 얘기를 하면서 꼭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촛불 정권이 맞나? 그럼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이분 빼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한상혁이가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김건희가 누구예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아.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겨나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가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하니까 곧 알게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딱 구체적으로 한상혁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권경애 변호사가 다 까버립니다. 다 제공해버립니다. MBC는 전화통화에 1시간 전에 신뢰센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A검, 이때까지는 A검사장입니다. A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그게 3월 31일인데 한상혁 위원장은 MBC가 A검사장, 즉 익명으로 보도를 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콕 찍어서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권은 유착의 가능성은 여전히 의심 없는 일이다. 자, 뭡니까? 그 당시 만약에 MBC 보도할 때 이 보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익명이거든요. 사람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검찰이 한동훈을 알까? 그리고 부산에 가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방통위원장의 업무 영역하고 검찰의 업무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다가 방통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에 매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방통위원장이면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방통위가 존재를 하는데 방통위 존재 사유가 그거입니까? 중립성과 공공성 아닙니까? 그러면 중립성과 공공성이 일측, 즉
문재인 측에 가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자리에 가 있었다면 이 중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엉터리죠. 한상혁이는 자기가 마치 용서하면 안 된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한상혁의 레벨은 최강욱이나 황희석보다 훨씬 높은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점점 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호기심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들은 사건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찾아보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말했던 검언유착은 물 건너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권언유착 시나리오가 폭로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권경위로 인해서 정치 공작 혐의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게 되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을 축출해야 된다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왜 해골찬이 머리가 아플까요? 원래 권경위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었습니다. 좌파였죠. 지금은 정권을 타도하는 입장에 서버렸습니다. 좌파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현재 발칵 뒤집혀진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을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설훈 의원 뭐라고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해임 건의안을 제안한다는 김두관 의원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자신들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주당 중량급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져 가지고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당 안에서라도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권경의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인전을 까발려졌습니다.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커나가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공권력의 범죄 행위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103석 가지고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이 이렇게 커지자 해골찬 쪽에서는, 해골찬이 제일 심의를 기울였던 게 뭐죠? 공수처죠. 이미 7월달로 예정된 시한을 공수처는 넘겨버렸는데 8월달에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이 늘어질 운명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 해골찬 머리가 더 해골찬이지 후레찬 머리가 아주 아프게 생겼는데,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공수처 출범 문제의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자, 윤석열 때문에 공수처를 출발시키고자 했는데, 윤석열이가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효과로 인해서 커 올라오는데 이 공수처를 어떻게 출범시키느냐, 이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후레찬. 네. 왜 후레찬인지는 아시죠? 기자들을 향해서 후레자식 했잖아요. 그래서 후레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후레찬이 됐습니다. 네. 후레찬은 지난 5일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 이건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서 사실상 거부권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2명을 통합당에 추천하니까 사람만 제대로 추천하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통합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네들이 공격했던 모든 명분이 권경의 변호사에서 다 작살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공수처를 무슨 명분으로 하자 그럴 거예요? 자기네들은 검찰개혁한다고 공수처 한다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뭐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게 검찰개혁이죠. 그런데 권력에다가 순한 양을 만들거나 사냥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그것은 전 세계에 없는 거죠. 해골찬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아야 국민들이 이 공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밀어붙이지.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금 권경의 변호사의 이 한마디로 상황이 너무 급변해버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 특히 이것을 강력히 몰아붙이던, 지금 후레찬의 임기가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일 전에라도 이걸 다 해놓고 나가고자 했던, 그래서 공을 세워서 문재인한테 좀 더 잘 보여서 뭔가 노후 대책을 뭔가 멋지게 뭐 다 물러가게 생겼어요. 차기 민주당 대표가 후레찬이 되는 건 이제 아니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낙연이 된다고 칠까요? 이낙연 기름장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기름장이가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밀어붙일까요? 자, 20일 동안 일단 후레차는 더 이상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사건부터 완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잡지 못하면은 공수처 이거 밀어붙이기에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난데없는 백말탄 기사로 권경의 변호사가 다그닥 등장해가지고는 공수처를 끌고 달려가 버리네요. 와, 권경의 변호사의 이 활약이 공수처를 끌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것이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권경애가 새로운 걸 하나 더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새로운 거 하나 더 내놓으면 이 정권은 맛이 가버릴 겁니다. 대책이 없겠죠. 민변 출신이고 좌파 골수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졸지에 현 정권을 때려잡는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물 건너 가게 된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원하는 공사를 다 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추가 폭로 한 건만 더 나오면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것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예측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자, 권경애 변호사한테서 한 탕만 더 나오면, 한 건만 더 나오면 이 정권은 정말로 맛이 가버린다. 공수처도 날아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